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잔치는 끝났다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대통령은 또 다른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게 될 안보 청구서인데요. 여기 어떤 전략으로 맞서야 할까요? 대과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상당히 곤란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록 비용은 많이 들었어요. 구두 약속은 했지만 3,500억 달러에다가 1,000억 달러로 해갖고 일단 수습은 했는데, 지금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모르는 데다가 또 그 한일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이 배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직 언론 보도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실무 방문이라 그래도 딴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블레어 하우스에는 좀 묵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뭐 별로 얘기가 없고 모든 거를 부동산 업자처럼 지금 돈으로 계산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를 했는지 일단 민주당 정부에 그걸 묻고 싶고요. 아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위비라든지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또 주한미군의 그런 어떤 그 전략적 유연성, 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흥미로운 얘기지만 트럼프가 말입니다. 한국을 다루는데 트럼프하고 아주 친한 젊은 유튜버가 하나 있대요, 여자가. 그 여자의 말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국정 운영 방식인데, 아무튼 그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핸들링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가 많이 되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회담입니다. 지금 뭐 미국하고 회담 보통 협상이라고 할 때는 뭔가 주고받는 현재 협상인데, 지금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덜 뺏길 건가라는 그 일방적인 게 때문에, 이게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고통을 겪는 상태고, 매우 비정상적인 외교 형태가 뉴노멀로 지금 트럼프 시대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호김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지금 있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트럼프 집권 내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방위비 분담금이야 대체로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한계도 있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많이 준다고 해서 쓰지도 못해요. 그 쓰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중국 문제와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이게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의 그 현대화, 이 얘기인즉슨 뭐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분쟁 시 여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의 모든 군사 지원 체계가 가동되는 이런 걸 원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잠재적으로 우리도 중국과의 소위 얘기해서 준전시 상태에 빠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중국 관계를 잘 유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어 하우스에서도 안 자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통상에 관한 우리 일종의 자동차 산업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들이 딱 하는 말이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냐. 전부 얘기합니다. 이 미국이 동북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북핵 부분보다도 지금 대중국 견제와 대중국 억지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북핵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씀하셨어요. 동결 그리고 축소, 폐기로 북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구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결국 북핵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보다는 이제 동결부터 시작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스몰 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핵 억지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콜비 차관보도 한국이 많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핵을 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 축소, 폐기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미 원자력 협정 재개정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 원자력 협정 재개정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도 했었고 윤석열 정부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왜 안 됐겠냐? 이거를 농축과 재처리가 핵심이잖아요. 농축과 재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으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자체 핵무장론이니 소위 그 군사적인 문제를 결부시키면서 미국에서는 한국한테는 도저히 그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주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이런 게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농축과 재처리 문제는 철저하게 산업적인 측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문제로 그 국한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나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왜 이 쉬운 과제였으면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못했잖아요.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단순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긴 있었어요. 중국의 쉐쉐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 애초부터. 그 다음에 원자력 협력 협정과 관련해서는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때 그걸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렵죠. 어느 정권도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부 때 바로 그걸 받아냈어요. 근데 그때 뭘 주고 받아냈는지 그걸 참고하세요. 트럼프는 공짜는 없어요. 근데 뭔가를 쥐어주면 아무 생각 없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걱정되는 것은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CBID는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흡수 통일은 안 하겠다.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하겠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역사를 바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 하면서 GP 부분도 절대 철수 못한다 그러고. 조약돌이요 신뢰요 인내심이요 하는 방랑시인 같은 말만 늘어놓는가 하면 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먼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갖다 선제적으로 이행하겠다? 이런 말로 네. 과연 지금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느냐,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